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거울을 보며 우리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하고 생기가 없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라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생기가 돌아오는 비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시 또 다른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까요? 비싼 화장품도 값비싼 시술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여러분의 찬장 안에 이미 들어있을 거예요. 달콤한 이것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상호입니다. 72세 정옥자 할머니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동네 모임에 나가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푸석한 피부와 깊어진 주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거든요. 박사님,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정말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요. 예전엔 그래도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듣기 어려워졌어요. 그런 하소연을 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뒤쪽에 서시려고 하셨고 밝은 조명 아래서는 얼굴을 가리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소개한 간단한 방법을 따라 해보신 지 겨우 일주일 만에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상호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나요? 이웃들이 뭔가 다르다고 하면서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네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또 다른 환자분인 69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피부 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면도를 할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거칠고 나이 들어 보여서 기분이 우울해지셨다고 해요. 박사님, 아내가 자꾸 피부가 거칠어졌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자가 피부 관리를 하는 것도 우스꽝스럽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이대로 두기엔 너무 보기 싫어서 왔습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시며 조금 부끄러워하셨어요. 할아버지에게 꿀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런 의구심을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박사님, 정말 놀라워요. 아내가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하면서 무슨 비결이 있냐고 계속 물어봐요. 면도할 때도 피부가 편안해서 좋아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거칠어진 느낌 받아보셨을 거예요. 세수를 하고 나서도 금세 건조해지는 느낌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지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거칠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비싼 화장품을 써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방법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74세 박순희 할머니는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꿀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린 지 일주일 만에 손자들이 할머니 얼굴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면서 볼에 뽀뽀를 해줬다고 기뻐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온 피부도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시면 피부는 언제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훨씬 복잡한 과정이 우리 피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피부가 밤사이에 어떤 일을 겪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먼지와 오염물질들이 피부 표면에 쌓입니다. 여기에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피지와 땀이 더해지면서 복잡한 층이 형성되죠. 젊었을 때는 이런 노폐물들이 자연스럽게 제거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점점 느려집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20대 때 우리 피부는 약 28일 주기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를 피부 턴오버라고 하는데 오래된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주기가 무려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절반 정도로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래된 각질이 피부 표면에 계속 쌓이면서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부어있고 피부가 거칠어 보이는 느낌 말이에요. 이건 밤사이에 쌓인 노폐물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직접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피부 노화의 첫 번째 주요 원인은 수분 보유 능력의 감소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천연보습인자라는 것이 있어서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성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마치 스펀지가 오래되면서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입니다. 이 두 성분은 피부의 기둥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엘라스틴은 피부의 유연성을 담당합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25세부터 매년 1%씩 콜라겐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피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마치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피부도 생기를 잃고 칙칙해지는 거죠. 특히 얼굴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 중 하나라서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에스트로겐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다섯 번째는 자외선 노출로 인한 광노화입니다. 평생에 걸쳐 누적된 자외선 손상이 나이가 들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외선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하루 이틀 피곤해도 금세 회복되던 피부가 이제는 한번 거칠어지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느낌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모두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인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들이 모두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피부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원인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소개해드릴 꿀의 놀라운 효능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꿀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극심한 건조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꿀의 강력한 보습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꿀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막 같은 피부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줍니다. 76세 한옥순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얼굴이 갈라질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박사님,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금세 건조해져서 하루 종일 불편해요. 심지어 웃기만 해도 입가가 트는 것 같아서 표정 짓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런 고충을 털어놓으시며 정말 괴로워하셨죠. 극건조 피부를 가진 분들은 꿀을 매일 저녁 사용하되 특별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일반 꿀보다는 마누카 꿀처럼 점성이 높고 보습 효과가 뛰어난 꿀을 선택하세요. 꿀에 글리세린 한 방울을 섞으면 보습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세수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꿀을 발라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촉촉한 상태에서 꿀을 바르면 수분을 가둬두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옥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일주일 실천한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상호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당기지 않고 하루 종일 촉촉해요. 웃어도 입가가 트지 않아서 손자들과 실컷 웃을 수 있어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지성 피부이면서 피부 트러블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유분이 많고 가끔 뾰루지가 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꿀의 항균 효과를 활용해야 해요. 꿀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 성분이 자연스럽게 세균을 억제해줍니다. 71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기름진 피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번들거리고 가끔 뾰루지까지 나셨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여드름이 나니까 창피해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기름기는 많은데 피부는 거칠어서 정말 복잡해요.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꿀을 주 3회 정도 사용하되 레몬즙 한 방울을 섞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과도한 유분을 조절하고 모공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다만 레몬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마사지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길게 7분 정도 해주세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유분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화장품만 발라도 빨갛게 되거나 따끔거리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꿀의 진정 효과를 활용해야 해요.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68세 박미경 할머니는 극도로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바람만 불어도 얼굴이 빨갛게 되고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기가 무서우셨다고 해요. 박사님, 뭘 발라도 따갑고 불편해서 맨 얼굴로 지내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러면 피부가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런 딜레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꿀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팔 안쪽에 꿀을 소량 발라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되 처음에는 주 1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꿀에 카모마일 우린 물을 조금 섞으면 진정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마사지할 때도 힘을 빼고 가볍게 터치하듯이 해주세요. 주름이 특히 깊고 많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깊어서 고민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해야 해요. 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세포 재생을 촉진해줍니다. 79세 이순자 할머니는 특히 깊은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웃을 때마다 주름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표정 짓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다고 해요. 박사님,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싶어서 속상해요. 예전 사진을 보면 이렇게 주름이 많지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됐나 싶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깊은 주름을 가진 분들은 꿀에 달걀 흰자를 섞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달걀 흰자의 단백질이 일시적으로 피부를 당겨주는 효과가 있어서 주름이 덜 보이게 해줘요. 주 2회 정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평소에는 순수한 꿀만 사용하세요. 주름이 깊은 부위에는 꿀을 조금 더 오래 두었다가 헹궈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각의 피부 상태에 맞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일주일만 해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가진 특별함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관리를 해주세요. 이제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를 실제로 언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하루 일과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대별로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의 모닝 루틴입니다. 이 시간대는 피부가 밤새 회복한 상태이므로 너무 자극적인 관리보다는 부드럽게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서 몸 전체에 수분을 공급해주세요. 이때 꿀 한 티스푼을 넣으면 내부에서부터 수분 공급이 시작됩니다. 74세 조순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꿀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셨는데 한 달 후 피부가 안쪽부터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상호 박사님,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하루 종일 편안해요. 안에서부터 수분이 공급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침 세수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밤새 회복된 피부의 자연 유분막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세수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때 얼굴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소 사용하던 기초 제품을 발라주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2시까지는 피부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오메가3가 많은 생선류를 드시면 꿀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70세 김태호 할아버지는 점심 후 귤 한 개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단순히 후식으로 생각하고 드셨는데 한 달 후 피부톤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 박사님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피부가 밝아진 것 같아요. 이웃들도 얼굴이 화해졌다고 하네요. 그런 기쁜 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피부 컨디션을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거울을 보시면서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건조함이 느껴진다면 스프레이로 수분을 공급해 주시거나 가볍게 보습제를 덧발라주세요. 이때 꿀을 아주 소량 손바닥에 발라서 건조한 부위에만 살짝 터치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바로 꿀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대는 피부가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재생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이에요. 꿀 마사지를 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꿀 마사지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천연 꿀 한 티스푼을 준비합니다. 꿀이 너무 걸쭉하다면 정제수 한두 방울을 넣어 묽게 만들어주세요. 손바닥에 꿀을 덜어서 체온으로 살짝 녹여줍니다. 이때 양손을 비벼서 꿀이 부드럽게 펴지도록 해주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 목 순으로 꿀을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으니 특히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말고 깃털처럼 가볍게 터치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시간은 총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사지가 끝나면 미지근한 물로 꿀을 완전히 헹궈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헹굼이 끝나면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때도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사용하던 보습제를 얇게 발라서 마무리해주세요. 75세 장영희 할머니는 이 루틴을 저녁 8시에 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일주일 후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 박사님 이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느낌이 좋아요. 그런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꿀 마사지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런 루틴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피부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때로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더욱 안전하게 꿀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은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상황은 꿀 사용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입니다. 꿀은 천연 성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꿀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꿀을 바른 후 30분 이내에 얼굴이 심하게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면 즉시 찬물로 헹궈내고 병원에 가세요. 77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를 경험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꿀을 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피부에 발라보신 후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셨어요. 이 박사님 꿀은 먹어도 괜찮은데 피부에 바르니까 이상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정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그 꽃가루가 포함된 꿀에 반응을 보이신 거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다른 종류의 꿀로 바꿔서 사용하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꿀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꿀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지만 깊은 상처나 감염된 상처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라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때입니다. 점이나 기미가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모양이 이상해진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변화는 꿀 사용과는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79세 박정희 할머니는 꿀 관리를 하시던 중 목에 있던 점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꿀 때문인가 하고 걱정하셨지만 검사 결과 단순한 양성 종양이었고 꿀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이 박사님 미리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정기적으로 피부를 관찰하는 습관이 생겨서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피부 트러블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입니다. 꿀 관리를 일주일 이상 했는데도 피부가 계속 건조하거나 가려움증이 멈추지 않거나 뾰루지가 더 많이 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호르몬 관련 피부 변화가 급격할 때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후 피부가 급격히 변하거나 남성의 경우 갑자기 피부가 거칠어지고 모공이 커진다면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는 꿀 관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먼저 피부 상태를 육안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시진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가 확대경을 이용해서 피부의 세부적인 상태를 확인해요. 필요하다면 우드램프 검사로 숨겨진 색소 침착이나 세균 감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패치 테스트나 혈액 검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피해야 할 성분을 알려드려요. 이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피부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나 종양이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을 작은 칼로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예요.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73세 이명자 할머니는 처음 조직 검사를 받으실 때 무서워하셨어요. 할머니는 아플까봐 걱정하셨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 박사님 생각보다 간단하고 아프지 않네요. 미리 겁먹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검사 결과도 양성이어서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 안도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기적인 피부 검진의 중요성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씩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많았던 분들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꿀 관리를 하시면서도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한 번씩은 거울 앞에서 몸 전체의 점이나 기미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변화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집에서 하는 관리와 전문의 진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꿀 관리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전문의의 조언과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하셔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